안녕하세요. 이슈이스타 시간입니다. 바이든 취임식 준비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2중, 3중의 철제 장막이 쳐진 수용소로 변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가 봉쇄됐고 여기저기서 검문 검색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봉쇄를 넘어서 사실상 계엄령과 다를 바 없는 준전시 상태입니다. 취임식 당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와 만약에 소요 사태에 대비한다는 것이 이유지만 밖에서 보는 우리들에게는 스스로 철창 안에 갇히는, 스스로를 우리 안에 가두는 비겁한 꼴로만 보이는 것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8일 오전에 바이든 취임식 리허설이 진행됐는데 비상 상황이 발생해 의사당이 봉쇄되고 리허설 참가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의사당 인근의 노숙자 보호소에서 작은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뭔가 테러라도 일어난 것처럼 소동을 떨며 의사당을 봉쇄하는 촌극이 생긴 것입니다. 히스테리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는 워싱턴을 지키라고 중무장시켜 세워둔 2만 5천여 명 주 방위군 하나하나의 정밀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 방위군 내부의 만약의 행동, 취임식 당일 쿠데타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관계자는 취임식 당일 워싱턴 DC에 배치되는 2만 5천여 명의 주 방위군에 대한 정밀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인사이드 어택, 즉 내부자들의 공격, 한마디로 쿠데타나 반란을 막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까지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뭔가 첩보를 입수해서일 수 있다는 의구심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베팅이라고 하는 정밀 신원조회를 명령한 것은 라이언 맥카시 육군 장관으로 밝혀졌는데요. 행사를 앞두고 경호 인력에 대해 실시하는 작업인데 의회 난입 사건으로 민감한 시국이니만큼 더 철저히 하라고 내린 명령이랍니다. 하지만 급히 파견된 2만 5천여 명에 대한 정밀 신원조회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이번 신원조회는 특히 일회성이 아니라 2중, 3중으로 실시된다고 합니다. 추정하는 바대로라면 인종, 정치 성향, 고향, 친구 및 가족, 민병대와의 관계 등으로 냉전시대 공산당 색출 작업처럼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만큼 바이든 진영에서 이번 사항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이전 대통령 취임식에도 군 병력이 동원돼 경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통상 5천여 명 수준인데요. 이 정도만 돼도 서울의 4분의 1 수준인 워싱턴 DC를 물샐 틈 없이 방비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수도인 워싱턴 DC의 위상을 생각하면 감이 오기 힘드시겠지만 워싱턴 DC 인구는 60만 명입니다. 서울 수도권 인구가 1,000만 명이고 서초구 단일 인구가 43만 명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이런 곳에 3만여 명의 군대가 경비 및 소요 사태 예방을 위해 동원된다는 것은 사실상 뭔가가 터진다는 가정하에 준전시태세, 계엄령 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2만 5천 명의 군 병력에 대해 일일이 개인 특별 신원조회 중이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정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저희의 추측입니다. 자, 주 방위군이라는 제도가 약간 생소하실 텐데요. 미국은 50개 주가 모인 합중국, 즉 연방국가라는 사실은 아실 겁니다. 50개 주가 모여 있으니까 50개 주가 각각 주 정부가 들어서 있고 당연히 주의 군대, 주 방위군이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일부에서는 현대시대의 미군, 즉 연방정부군 말고 주 방위군은 형식적으로 명목상으로만 존재한다고 잘못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주 방위군의 전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주 방위군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독립전쟁까지 도달합니다. 이때 각 주의 민병대의 활약이 컸고 미국의 독립에 거대한 초석이 됐는데 각 주의 민병대가 주 방위군으로 편입되고 흡수됩니다. 그리고 미국 스페인 전쟁이 발발하면서 각 주의 민병대들이 다시 한번 정규군으로 편입됐습니다. 이때는 편입 규모가 훨씬 컸는데 당시 흡수된 민병대들이 지금 미국 각 주의 주 방위군의 전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주 방위군의 개념은 1차 세계대전 때 갖추어지는데요. 전국에 흩어진 민병대들이 유럽으로 파병되는 과정에서 현대적인 체계를 갖추며 주 방위군, 즉 내셔널 가드가 되고 각 주의 방위를 맡는 조직은 주 방위대, State Defense Force로 정리됐습니다. 자, 이렇게 주 방위군은 미국의 민병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병대와 주 방위군에 동시에 가입한 군인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방정부보다는 주 정부의 성향을 더 지지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군대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공통으로 보수 우파 성향이 대부분입니다. 자칭 진보들은 군대를 악 혹은 필요악이라고 보죠. 이렇게 보수 우파 성향의 애국자들이 모인 민병대 마인드의 주 방위군은 트럼프 지지 성향을 보이는 군인들이 많고, 그래서 민주당 측이 취임식 당일 혹시 반란이라도 일어나지 않을지 고양이들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것은 아닌지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주 방위군의 반란을 우려하는 미국 연방정부는 그래서 100여 년 전부터 다음과 같은 조항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주지사가 연방의 방침에 어긋나게 행동하면 주 방위권의 통수권을 연방군으로 이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실제로 한 번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시에 아칸소 주지사 오벌 포버스가 주 방위군을 동원해 흑인 학생들의 등교를 저지한 그 유명한 리틀록 인종차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당장 아칸소 주 방위군을 연방군에 편입시키고 101 공수사단을 보내 등교하는 흑인 학생들을 보호했었죠. 일부에서는 주 방위군이 무기력한 군대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2001년 9.11 사건을 계기로 엄청난 발전을 이뤘습니다. 한국군에도 없는 B-2 폭격기와 F-22 전투기도 갖추고 있습니다. 주 방위군 육군은 총 8개 사단을 두고 있습니다. 훈련 수준도 웬만한 국가의 정규 군대 정도로 철저합니다. 이번 취임식에서 2만 5천 병력으로 워싱턴을 에워싼 주 방위군이 혹시라도 무슨 일을 벌이지 않을지 관심이 커지는 까닭입니다. 이런 비상사태에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느긋합니다. 일부 방송의 추측대로 모종의 플랜을 가동시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퇴임을 진행하는 느긋한 행보입니다. 주류 언론, 특히 CNN은 연일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미국이 무슨 악의 세력에 장악당해 민주주의와 민생경제가 파탄났다는 식으로 보도하는데 참 저질스럽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임기를 미국 역사에서 지우고 어둠의 4년으로 기록하겠다는 수작입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시작과 복귀를 두려워하겠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습니다. 하원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상원에서 탄핵심사와 표결이 진행돼야 하는데요. 20일 시작되지만 정작 낸시 펠로시는 하원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을 아직까지 상원으로 올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상원에서의 탄핵심사가 이뤄지더라도 공화당 의원 17명이 동조해야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는데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 중에서 탄핵 찬성을 밝히는 이들은 현재까지 아무도 없으며 네브라스카주 벤 사스, 유타주 민 럼니, 알래스카주 리사 멀코우스키 정도가 현재까지 탄핵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는 공화계 의원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배신자로 낙인 찍힌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언론에서 가진 추측을 하고 있는데 나는 탄핵에 찬성할지 결정한 바 없다. 상원에 올라오는 탄핵안을 심사하고 법률 심사를 숙고해 표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의 취임식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이틀 남은 셈이죠. 지난 4년 정말 숨가빴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난 3월부터 10개월은 정말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었던 세계사적 위기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목숨을 잃은 코로나 사태, 그 어떤 대통령보다 위대하게 미국을 변모시켰던 트럼프 대통령의 빼앗긴 선거는 과연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모습으로 역사에 남게 될까요? 진지한 고민과 성찰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보수의 사명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입니다. 이슈이스타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